이 책은 어느 사회에서나 관찰되어 온 인간의 기본 본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 그러나 조금은 색다른 변화를 다룬 책이다. 얀과 나는 자체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하는 강사이자 작가이다. 우리는 지난 6년간 크고 작은 대중 강연을 하면서 세계를 여행했다. 우리는 여러 세대를 만났고 온갖 언어를 말하는 문화를 접했다. 그동안 내 아이들은 자라고 오래전에 둥지를 떠났다. 야는 함께 일하는 동안 아이는 없었지만 언젠가 아이들과 일하게 될지 모른다고 느끼고 있었다. 결국 그녀가 옳았다. 우리의 작업이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었기에 최근 펴낸 책 중에서 아이들에 대한 책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쓰게 되었을까? 상담을 하며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당신은 인간 행동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패턴들에 대해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 패턴들은 작업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우리의 작업은 자기 존중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전에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수준보다 높게 스스로를 끌어올리게 한다. 이는 또한 영적 치유를 포함하며 외부의 자원을 찾기 전에 먼저 내면의 신을 발견하기 위한 자아 성찰을 장려한다. 그것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변화의 세상에서 이러한 걱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기 치유를 말하는데 이는 대단히 보람된 작업이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리 새로운 문제인가? 아이들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선물이지만 또한 최대의 도전거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좋은 부모 노릇하기나 아동 심리를 주제로 하는 책이 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의 모습과 이런 새로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이 우리 세대가 경험한 전형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기이하다고 여겨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그런 현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 또한 유사한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격앙된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맡아서 보육하는 사람들, 특히 그 일을 30년 이상 해온 사람들도 요즘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그 무렵 우리는 어이없는 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문제들이 첨예화되자 합법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문제를 약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 어느 교사에게든 물어보라. 그들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로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시대 풍조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놀랄 만한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아니다. 카운슬러이며 강연자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긍정적인 사고로 즐겁게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늘 믿어왔다. 다시 말하면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인 변화가 한 개인의 가슴과 의식 내부에서 단번에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전문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들은 이러한 현상을 간과하지 않고 관찰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우리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 관한 정기 간행물에서 새로운 아이들의 특질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규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조차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정보가 없었던 탓에 우리는 우리의 관찰이 생각만큼 폭넓지 않고 또한 아이들이 우리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원래의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다.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마음을 바꾸고 결심을 하는데 정말이지 몇 년이나 걸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다양한 계기가 있었다. 우리의 주장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범주에 속한 것이라고 여기기에 앞서 그렇게 된 계기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세 대륙에서 직접 이 현상들을 보았다. 둘째, 수많은 언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현상이다. 셋째,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인간 심리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가사의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성을 변하지 않는 정적인 모델로 다루어온 종래의 심리학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진화를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 진화는 이미 완결된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고착된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 행성에 서서히 도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구현된 새로운 인류의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넷째, 이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 많은 보고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다섯째, 많은 전문가들이 그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여섯째, 도전들에 대한 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미흡한 발걸음이나마 떼어놓게 되었다. 이제 많은 이유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주제에 대해 우리의 관찰을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정보를 주고자 한다. 이 책은 인디고 아이들에 관한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연관되어 소개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주제가
좀 더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충분히 탐구되기를 기대한다. 공동 저자 리 캐롤과 얀 토버. 인디고 아이들이란 누구일까? 우리는 왜 그들을 인디고라고 부르는 걸까? 인디고 아이들에게는 영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디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일상적인 특성들이다.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디고 아이들은 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과연 이런 현상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인디고 아이는 특별하고 새로운 정신적 특질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이전의 상식으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에는 독특하고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특히 부모가 아이들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하고 양육하는 방법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패턴을 도외시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새 생명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인디고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인디고 아이들에게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들이 보이는 가장 공통적인 행동 패턴들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인디고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특징들이 보인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 왕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또한 종종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다. 둘째, 자신이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느낌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 당황한다. 셋째, 그들에게 자기 가치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종종 부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넷째, 그들은 설명이나 선택과는 관계없는 권위, 즉 절대 권위의 어려움을 느낀다. 다섯째,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기 싫어한다. 이를테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 등은 그들을 힘들게 한다. 여섯째, 창조적인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의례적인 형식들에 대해서는 좌절감을 느낀다. 일곱째, 그들은 종종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은 마치 그들을 형식을 파괴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형식도 불복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여덟째, 또래와 있지 않을 때 그들은 반사회적인 인물처럼 보인다. 만약 그들 주변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면서 종종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버린다. 학교도 때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곳이다. 아홉째, 그들은 아빠가 집에 오실 때 보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라는 등의 말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열째,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이 아이들을 인디고라는 이름으로 부를까? 심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을 묶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행동 패턴들을 모둠으로 엮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거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재미도 느끼면서 말이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다 보면 인간의 행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별하고 그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분류된 칸에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공식도 찾게 된다. 이것은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돕는 장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중 몇 가지는 이제 낡았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새롭다. 인간을 분류하려는 노력에는 전통적인 체계 말고도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분류 시스템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점성학처럼 출생 시기로 결정되는 특질, 생명에너지, 또는 중국의 12간지나 미국 인디언의 시조처럼 신성한 동물과의 동일시 등이 있다. 여러분이 점성학 등의 체계들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체계들은 공공연하게 가장 오래된 과학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한 인간 연구에 관한 가장 오래된 텍스트로 존재해왔다.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이러한 체계들은 모두 인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용어는 투시 능력자인 낸시 앤 테프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 낸시 테프는 평범하지 않은 현상을 갑자기 만나게 된다. 새로운 부류의 아이들.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색인 인디고, 즉 남색 오라를 지닌 아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1982년 색깔을 통한 삶의 이해라는 책을 펴내고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인간 행동에 관한 강연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어떤 것인지 소개되었다. 낸시는 인간 행동의 특정한 종류를 색깔로 묶어서 분류했는데 이는 직관적으로 아주 놀라운 정확성과 의미를 지닌 체계이다. 이 책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흥미로운 책으로 자신의 특징을 그 체계의 한 부분에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해 웃으며 의외의 그 정확성에 감탄하면서 말이다. 낸시 앤 테프의 색깔 분류는 직관적이면서도 실제 관찰을 토대로 아주 정확하다. 그녀의 저작에 담긴 색깔 그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디고이다. 이 색깔 그룹은 아이의 새로운 유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낸시의 통찰력과 인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야는 학술 조사를 하던 중 낸시를 만났다. 그녀는 낸시에게 이 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낸시에게 인디고의 라이프 컬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얀과 나는 이 책에서 인디고 현상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은 낸시가 직접 말한 내용을 실는 것이라고 느꼈다. 실제로 인디고 현상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잡아 소개한 사람이 바로 낸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녀에게
만약 있다면 어떤 것들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대답했다.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니스트 인디고는 대중들과 함께 일하지요. 그들은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 영업직, 사업가, 정치가들이지요. 그들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데 대단히 활동적이고 또 사회적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어느 때든 이야기할 수 있는 우호적이고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자기 몸에 대해서는 무모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가끔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채 벽으로 돌진하고 나지요. 또 개념론자 인디고는 사람한테보다는 계획에 더 몰두하지요. 그들은 미래의 엔지니어, 건축가, 디자이너, 우주비행사, 군대 장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잘 다루지요. 종종 매우 씩씩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라면 먼저 엄마를 통제하고 싶어 하고 딸은 아빠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 유형의 인디고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10대에는 약물 등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숨거나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엄마가 그들 방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티스트 인디고는 훨씬 민감한데 대체로 키가 좀 작습니다. 그들은 예술 방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창조적이에요. 미래의 선생님이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로 나간다면 외과 의사나 연구원이 될 것이고 배우라면 매우 뛰어난 배우가 됩니다. 4세에서 10세 사이에 다양한 창조적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5분 정도 갖고 있다가 내려놓지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어머니에게 악기를 사주지 말고 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티스트 인디고는 5-6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다 10대가 되면 한 분야를 골라서 열심히 노력해 그 분야의 예술가가 됩니다. 인터디멘셔널 인디고는 다른 인디고들보다 도량이 넓은데 2-3살만 되어도 이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말하지요. 나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를 혼자 내버려둬요. 이들은 세상에 새로운 철학이나 종교를 선사해 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폭력배가 될 수도 있지요. 행동폭이 훨씬 더 넓은 데다 다른 새 유형의 인디고들처럼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육체적인 라이프 컬러 중에서 빨간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색깔인 황갈색, 노란색, 초록색과 영적 색깔인 파란색과 보라색만 남게 될 것입니다. 휴머니스트 인디고는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고 개념론자 인디고는 황갈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티스트 인디고는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지요. 인터디멘셔널 인디고는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에서 모두 보라색이 나타나게 됩니다.